네, 오늘은 우리 공학수학 챕터 9.8장과 9.9장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8장은 벡터장의 발산을 다루고 있고요. 9.9장은 벡터장의 회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산 먼저 살펴보면요. 어, 벡터장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 벡터 필드, 벡터 펑션 이렇게 얘기했었고 각각 x, y, z에 해당하는 위치에 함수가 그 x, y, z 성분으로 세 가지가 나오는 그런 형태였죠. 그래서 벡터장은 우리 벡터 형태로 나올 텐데 그 벡터 형태로 나온 그 v라고 하는 이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어, 하면은 벡터장의 발산이 되는지 그게 이제 아래에 이제 수식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벡터장의 발산을 그레디언트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함수의 그레디언트 계산할 때는 스칼라 펑션이었지만 이번엔 좀 주의해야 될 게 벡터 펑션이에요. 벡터 펑션이고 어, 이게 v1 또 xyz의 함수고 v2도 xyz 함수, v3도 xyz 함수로 이렇게 벡터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div 그 발산을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다이버전스를 우리가 div라는 앞에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벡터장의 발산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요. 아니 우리가 앞에서 그레디언트 배웠죠?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네블라라고 하는 역삼각형 표시로 한다고 했는데 이 그레디언트의 스칼라 필드를 적지 않고 벡터 필드를 내적하는 기호로 표시하면 얘가 벡터 필드의 발산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어로 다이버전스라고 하고 어, 이 그레디언트라는 거 자체가 앞에서 f라는 스칼라 펑션을 x로 미분한 거, 콤마 y로 미분한 거, 콤마 z로 미분한 거였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냥 파셜 디퍼런셜 이 폼을 그냥 벡터 형태로 쓴 다음에 여기에 내적 v1, v2, v3를 각각 벡터 필드의 성분이라고 하면은 요거 내적하면은 이제 요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일종의 그레디언트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그 모양이 나오는 거고 이게 벡터 필드 V가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표현 위에 있는 것처럼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벡터 필드의 발산을 계산을 하는 건 단순하게 x 성분의 함수를 x로 y 성분의 함수를 y로 z 성분의 함수를 z로 미분한 다음에 그냥 더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벡터 필드는 세 개의 성분이 항상 나오는 함수죠. 이 함수를 다이버전스를 구해보게 되면 어, 이제 x로 미분해서 얘를 지금 첫 번째 함수를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얘를 x로 미분하면 3z가 남죠. x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얘를 이제 y로 미분하면 이거는 2x가 남겠죠. 그다음에 얘를 세 번째 성분을 z로 미분하면 이건 z의 제곱이 있으니까 2z로 앞으로 빠지면서 마이너스 2yg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죄송해요. 이거는 그레디언트를 그냥 해준 거 그 성분을 이제 각각 죄송해요. 요거를 더해줘야지 어 이제 다이버전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해주면 이게 최종 그레디언트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x, y, z의 위치마다 이 그레디언트 값이 존재하겠죠. 근데 이 그레디언트 값이 결국 실수 하나의 값을 다른 말로 하면 스칼라 값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컬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컬은 우리말로 이제 회전이라고 부르고 이 회전은 이 각각의 이제 V1, V2, V3를 가지는 이 벡터 필드에 대해서 하는 건 똑같은데 이 벡터 필드에 대해서 이 그레디언트를 어 아우터 프로덕트가 아니고 이게 뭐죠? 크로스 프로덕트 해준 형태로 나오는 새로운 벡터 함수
이제 컬이에요. 앞에서 다이버전스는 다이버전스 하게 되면은 얘는 결국 실수가 되지만 스칼라가 되지만 이 컬은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벡터 필드를 계산해서 이제 또 다른 벡터 함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스칼라 필드 함수에서 그레디언트를 하면은 얘는 뭐가 됐어요? 벡터가 됐었어요.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f라는 스칼라 펑션의 x의 성분을 미분한 거 첫 번째 성분, 그다음에 y 성분, 세 번째 z 성분을 각각 요소로 가지는 벡터가 나오는데 이제 이번에는 v라고 하는 어떤 벡터 펑션 또는 벡터 필드를 그레디언트가 아니고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얘는 스칼라가 되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컬을 계산하면 얘는 벡터 함수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크로스 프로덕트 계산했던 것처럼 외적했던 것처럼 IJK 성분 넣고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Z 성분을 이제 두 번째 줄에 적고 세 번째 줄에다 이제 벡터 함수의 각각 성분을 적으면 이제 이 첫 번째 I에 대해서 요렇게 묶어가지고 디터미넌트 계산하면 요렇게 곱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 첫 번째 성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를 넣고 요거 두 개를 이제 묶어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되는데 그 마이너스 안으로 넣으면은 이제 이거 빼기 이거니까 라운드 x v3 빼기 라운드 g v1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거를 안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순서가 바뀌어서 네,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k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두 개 묶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이 최종 아웃풋이 어떤 벡터가 되고 이게 컬이다. 컬은 벡터 형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컬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음, 일단 벡터 필드가 주어져야겠죠. 이렇게 벡터 필드가 이렇게 주어졌고 이거에 대해서 어 이제 이 그리던트 성분을 가지고서 이렇게 디터미넌트를 아우터 프로덕트가 아니고 죄송해요.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하게 되면은 i에 대해서 묻고 이렇게 미분하면은 일단 z를 y로 미분하면 얘는 z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파셜 데리베티브를 하는 거니까 얘는 0이 되고 그다음에 빼기 라운드 g에 3gx를 하게 되면 이거 g로 미분하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마이너스 3x 되니까 얘가 첫 번째 성분은 3x고요. 두 번째 성분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이거 묶어가지고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앞으로 밖으로 빼고 라운드 x g 빼기 라운드 g y g. 자, z를 마찬가지로 x로 미분해봐 얘는 0이고요. 다음에 yg를 z로 미분하면 얘는 y만 남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y인데 여기 마이너스 하나 더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y. 두 번째 성분은 y가 되고 세 번째 성분도 마찬가지로 하면은 이제 요렇게 두께 묶어가지고 이거를 계산해 볼게요. 요거를 계산을 하면 이거의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곱하고 빼주면 되니까 라운드 x 3gx 빼기 라운드 y의 yg. 그러면 이건 x로 미분하면 3g가 남고 y로 미분하면 z가 남으니까 3g 빼기 g에서 얘는 2g 이렇게 남겠습니다. 세 번째 성분은 2g에서 이렇게 벡터가 나오고 이거를 다시 벡터 형태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3x, y, 2g 이제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제 1번을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봤고 이 9.9장의 예제 2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건 예전에 우리가 회전하는 물체의 각각의 위치마다의 속력을 우리가 계산하는 속도와 속력을 계산하는 예제가 예전에 있었는데 그와 비슷하게 어떤 회전하는 강체에서 이 회전하는 강체의 회전 그 요소마다의 속도의 컬을 계산해 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속도는 각속도 외적 그 위치다. 이렇게 얘기해서 얘가 다 벡터고 얘도 벡터죠. 그리고 이제 회전하는 거는 우리가 그 회전하는 방향을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가리키고 이제 수직한 방향 엄지손가락 가리키고 감싸지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 그 요소를 나타낸다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원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튀어나오는 방향, 이게 튀어나오는 방향이 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죠. 뚫고 나오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싸지면은 이런 식으로 회전하겠죠. 이렇게 회전하는 어떤 원판이 있을 때 이 원판에 어, 네, 이 원판에 각각 위치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요식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해 주겠습니다. 이걸 이용해 보면 음, 얘가 이제 어, 외적을 하는 거니까 디터미넌트 i, j, k 쓰고 그다음에 w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z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튀어나오는 방향이 z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x 뭐 여기가 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0, 0, w라는 회전의 성분을 갖는 그런 각 속도에 대한 이제 w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위치는 그냥 x, y, z로 이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각각의 포지션마다의 위치. 그럼 얘가 여기서 벗어날수록 빨라지고 이 원의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느린 그런 속도를 가질 텐데 이제 그거를 계산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곱하면 얘가 요거를 묶어서 계산하면 되니까 잠시만요. 요거를 첫 번째 성분 이 i에 대해서 요렇게 절대값을 취하면 디터미넌트를 취하면 요렇게 AD-BC에서 0 빼기 마이너스 YW 그래서 마이너스 Y WY라고 할까요? WY 또는 오메가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 이두 번째는 J에 대해서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랑 이렇게 묶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0 곱하기 Z 다음에 W 곱하기 X니까 마이너스 WX 이게 J 성분.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K 성분에 대해서는 보면은 얘가 둘 다 0이니까 AD-BC 하면 둘 다 0이거든요. 0 곱하기 Y, 0 곱하기 X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성분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벡터로 표현하면 이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WY, WX, 0을 이제 속도장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위치를 정해보면 이 공간상에 있는 어떤 한 점, 뭐 예를 들어서 이 위치라고 해볼게요. 이 위치는 XYZ 공간상에서 1, 0, 0이라는 좌표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이 1, 0, 0에서의 속도는 뭐냐? 이거를 이제 속력이 벡터 필드가 되는 거고 1, 0, 0은 마이너스 W, W 죄송해요. Y가 0이고 X는 1이에요. 그러면 0, W,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벡터로 표현하면 지금 이 초록 색깔 동그라미 점에서 Y 방향으로 오메가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오메가 방향으로 이제 속력이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네. 이제 성분이 하나니까 크기도 이제 오메가겠죠. 만약에 어, 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볼까? 요 위치에서 만약 생각하면은 이 위치가 마이너스 1,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위치에서 속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0이죠.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0을 표현을 해보면 일단 x 방향으로 이쪽이고 y 방향으로 마이너스니까 아래쪽으로 향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속도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엄지손가락이 여기가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물체가 지금 얘기하는 이 위치마다 이 속도 필드가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컬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 속도 필드의 컬은 벨로시티 필드의 컬은 이 벨로시티 필드 함수를 넣어주면 되고 또 얘는 그레디언트 크로스 프로덕트 V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거를 I, J, K의 성분으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오메가 Y, 오메가 X 0 넣고 여기에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네, 이거는 첫 번째 성분은 0이 나오고요. 0I. 두 번째 성분도 보시면 두 번째 성분은 지금 얘랑 요소로 묶어가지고 여기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WY를 Z로 미분하면 어차피 Z가 없으니까 0이 되잖아요. X 0을 이제 마찬가지로 X로 미분하면 0이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성분도 0이 되겠죠. 플러스 0J 플러스 마지막 이제 마지막 성분인 잠시만요. 마지막 성분은 이렇게 묶어서 디터미넌트 계산하면 되죠. 요거는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라운드 X 오메가 X 빼기 라운드 Y 마이너스 오메가 Y 얘가 K 성분이고요. 그러면 오메가 X를 X로 미분하면 오메가가 남고 마이너스 오메가 Y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Y가 남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으니까 플러스 오메가 그래서 결국 얘는 그냥 2 오메가 K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벡터 형태로 표현하면 0, 0, 2 오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음, 오메가의 속도로 회전하는 그 원판 위에 있는 그런 물체들의 속도장이 있고요. 속도장이라는 건 각각 위치마다 속도를 이제 저 녹색에 표시한 것처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속도장의 컬은 이제 2 오메가의 형태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9.9장에 있는 예제를 보기 전에 이걸 잠깐 같이 보면 결과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는 X로 미분한 거, Y로 미분한 거, Z로 미분한 걸 다 더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물리적이나 또는 약간 그 시각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그 점으로부터 멀어지는 형태가 되면 양수,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점으로 모이는 형태가 되면은 음수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다음에 모이지도 않고 퍼지지도 않으면 0이고요. 그다음에 컬은 여기 튀어나오는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이제 잡고 이제 시계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면은 컬값이 양수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회전하면은 컬값이 음이 나온다. 근데 회전이 전혀 없으면 뭐 나가고 들어가는 거는 상관없이 그냥 컬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어떤 물체가 이렇게 큐브가 직육면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직육면체가 dx, dy, dz라고 하는 이 각각의 변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그럼 여기에서 어떤 함수 벡터 필드가 f라고 했을 때 이 라지 f에 대해서 각각 이제 x, y, z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근데 x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있는 양쪽의 면 이쪽 방향으로 지금 이쪽 방향으로는 요 면이 x의 수직한 면이고 이쪽도 지금 보면 x의 수직한 면이죠. 이 큐브를 중심으로 x에서 만약에 퍼져 나간다고 하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에 있는 요 벡터 필드 요거를 우리가 f 그러니까 지금 f가 사실 벡터 필드라서 f1, F2, F3 세 개의 성분이
있다고 했을 때 F1의 성분만 지금 보는 거죠. X 방향의 성분인 함수가 F1이라고 해보죠. 그럼 이게 X라는 위치랑 그다음에 여기가 X라고 했을 때 여기는 X 플러스 델타 X가 돼서 X 플러스 델타 X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나가서 얘가 0보다 크고 그다음에 요 왼쪽에 있는 요 점에서는 이제 x의 위치에서 요 함수가 왼쪽으로 나가니까 0보다 작게 되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양쪽에 나가는 경우에 우리가 어 다이버전스가 0보다 클 텐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다이버전스의 정의에서 생각해 보면은 음 다이버전스 정의는 우리가 그레디언트 닷 프로덕트 F처럼 표현했었죠. 그래서 얘가 결국 F1의 성분을 X로 미분한 거 플러스 F2를 Y로 미분한 거 그다음에 F3를 Z로 미분한 걸 다 더했었는데 일단 딴 거는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성분만 보죠. 요렇게. 요것만 보면은 결국 F1을 X로 미분한 거잖아요. X가 증가할 때 결국 이 F1이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할 수 있고 근데 그거가 우리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사실 이 F1을 X로 미분한 거는요. 어, 이제 극한으로 리밋 X를 0으로 보내고 그때 X의 변화량분의 F1 X 플러스 델타 X 빼기 FX를 한 거죠. 이게 X에 대한 미분이잖아요. X가 변할 때 F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우리가 미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케이스에서 보면은 어, 자 여기서 지금 얘가 0보다 크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 나간다고 지금 그냥 예를 들었어요. 양쪽으로 퍼져 나가는 경우에 일단 X 플러스 델타 X는 0보다 커서 오른쪽으로 가고요. fx는 0보다 작고 왼쪽으로 가죠. 그러면은 지금 0보다 큰 거 빼기 0보다 작은 걸 하면은 이 전체가 다 양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빠져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df dx 그러니까 x에 대한 성분을 미분했을 때 그 값이 0보다 크다는 건 이 큐브, 이 직육면체 안에서 뭔가 물체나 또는 어떤 양이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x 성분에서도 볼 수 있고 y 성분에서는 뭐 오히려 들어올 수도 있겠죠. z 성분에서도 오히려 뭐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고 이걸 넷 그러니까 전체 총계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안에 있는 양이 적어지느냐 많아지느냐를 보는 거죠. 이거 세 개를 더했으니까. 그래서 뭐 X 방향으로는 들어오고 Y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쪽으로 많이 나가면은 결국 양이 적어진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0보다 크면은 나가는 거고요. 0보다 작으면 모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요 예제를 한번 볼 건데 음 이건 책에 있는 예제는 아니고 컬을 설명하기 위해서 컬과 다이버전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예제 중에 하나를 같이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강물이 뭐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흘러나갈 때 이 속도장이라는 건 각각 위치마다 어떤 물의 유속이 있다는 거고, 그 속도장의 다이버전스와 그다음에 컬을 구해보자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주어진 이 속도장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V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은 속도장이 이렇게 표현되고 이게 J만 나타냈다는 거는 이게 원래 V1, V2, V3가 있는데 IJK잖아요. 얘가 I고 얘가 J고 얘가 K인데 지금 J만 성분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0이란 얘기죠. 그 속도장이 우리가 지금 여기 공간적으로 여기가 X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쪽이 X고 이쪽이 Y예요. 근데 X, Y, Z 모든 공간상에서 속도가 와, J 성분만 있다는 거는 Y 방향 성분으로만 속도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정하는 게 물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Y 방향 성분만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성분이 지금 X의 함수다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V2의 성분이 X의 함수다. 그러니까 이 강의 상류나 하류나 속도가 변하는 그 공간의 정보에 의해서는 변하지 않고 이 강의 폭, 그러니까 강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변하는 그 폭에서만 속도가 변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고 CX D 빼기 X인데 지금 여기가 0,0이면 여기가 이제 D,0인 여기가 0,0이면 여기가 D,0인 폭이 D인 강물의 그 경우에 해당하는 어,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cx 곱하기 d-x라는 이 함수를 이거 v2x라고 하면은 v2xyz인데 근데 v2 이 함수가 x, y, z 중에서 이제 y, z는 무시하고 성분이 그냥 어,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x에서 변할 때 x가 0일 때 여기 속도를 계산하면 여기 속도가 여기 0이거든요. 여기 속도가 0이고 여기 속도가 0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있을 때 가운데의 위치는 뭘까요? 2분의 d겠죠? 가운데 위치에서의 속도가 사실 최대가 되는 2분의 d를 넣으면 얘가 함수가 최대가 되는데 그런 이제 어, 속도장을 가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제 포물선의 형태로 이렇게 네, 속도가 분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속도 분포가 여기는 v가 0이고 여기도 v가 0이고 여기는 v가 좀 큰 2분의 d를 넣으면 되는 v 2분의 x에다 2분의 d를 넣은 얘는 0이 아니 얘는 뭐 좀 맥스 v 맥스라고 할까요? v 맥스 자, 요런 속도장을 가지고 이제 컬과 다이버전스를 구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거를 벡터로 다시 한번 표현하면은 0, cx d-x, 0이죠. 이게 v라는 벡터장이고 이거를 이제 다이버전스부터 구해보면은 이 다이버전스는 자, 0을 0으로 그러니까 0을 x로 미분하면 0이고요. 그다음에 이 y에 대한 성분을 y로 미분하면은 뭐죠? 지금 얘는 y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0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거 천천히 해볼게요. 글씨가 너무 작아요? 아, 네. 그러면 확대해서 해볼까요? 네.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y로 미분하면 지금 좀 괜찮나요? 네. 이거를 y로 미분하면 음, cx d-x 플러스 어차피 얘는 0을 아무리 미분해봐야 0이고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성분에는 y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0이죠. 그래서 그냥 얘는 발브런스는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보통 물을 다룰 때는 유체를 다룰 때 많은 경우에 다이버전스가 0인데 이게 물을 뭔가 내가 어딘가 모이게 하고 싶어도 걔는 이렇게 어딘가 빠져나가죠. 내가 물을 넣으면 그게 다른 공간으로 다 빠져나가서 결국 그 총계,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총 물의 어떤 밀도라든지 이런 거는 일정하기 때문에 사실 이 어, 다이버전스가 0이 되는 거죠. 내가 나간 거랑 들어간 거랑 그 총계가 0이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그 물에서 또는 유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고 왜냐면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액체들이 여기서 다 이렇게 일정하게 지나가는데 다 어딘가로 모이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천천히 가고 여기는 좀 빨리 갈 뿐이지. 여기 사람이 일렬로 가서 이렇게 쭉 간다고 했을 때 그냥 얘는 좀 천천히 가고 빨리 가는 그냥 그거지. 어느 공간에 사람이 몰려 있거나 이러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다이버전스 구했으니까 컬 구해보면 어 컬은 이제 그레디언트 크로스 프로덕트 V를 하면 되고 이거는 I, J, K에 대해서 라운드 라운드 X, 라운드 라운드 Y, 라운드 라운드 Z. 이게 손이 작게
크게 그릴게요. 네. 그다음에 여기 성분 쓰면 0, cx, d-x, 0. 이걸 계산해 보면 음, 일단 i부터 생각해 보면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계산하면 얘는 어차피 0이고 이렇게 묶으면 얘가 z에 대해서 미분해봐야 0이죠. 첫 번째 성분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y도 마찬가지예요. y도 묶어서 보면은 얘랑 얘랑 묶어서 보면은 이렇게 해봐야 0의 미분을 아무리 해봐야 0이니까 y도 0이고 마지막 k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하면 이번엔 x에 대해서 x에 대한 함수를 미분하니까 뭔가 나오겠죠? 이거를 이제 풀어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어, v에 대한 컬은 일단 아까 0이었죠. i에 대한 성분이 0이었고 플러스 j에 대한 성분도 0이었고 하나 남는데 k에 대한 성분이 라운드 x cx d-x 한 거고 그 다음에 빼기 어차피 여기 0은 그냥 안 쓸게요. 라운드 x y 라운드 y 0이니까 그래서 요거가 하나 남는 성분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어. 그래서 어차피 얘는 0이고 이거 x로 미분하면 음 얘가 cx cdx 빼기 cx 제곱이니까 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요거를 미분하면 얘는 이거 x 미분하면 cd 빼기 2cx잖아요. 그래서 결국 벡터로 만약에 표현하면 0, 0, cd 빼기 2cx. c로 만약에 묶으면 결국 다르게 쓰면 이제 c로 묶어서 d 빼기 2x k 이렇게 쓰죠. 얘가 컬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음, 일단 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d, 0인 요 좌표 계상에서 이 함수의 분포를 살펴보면요. 일단 0,0 넣으면 여기서 여기 0,0, z도 들어가도 되는데 복잡하니까 xy만 쓰실까요? z도 쓰셔도 돼요. 0은 여기다 x에다 0 넣으면 되니까 얘는 cd고 얘가 c도 아까 양수이고 d도 거리니까 양수라서 얘가 0보다 커서 얘는 지금 어 이렇게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컬을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이쪽 왼쪽에서는 컬이 굉장히 이제 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d, 0은 d, 0,0을 하면은 뭐야? 확대하니까 글씨가 또 작아지네. 그러면 여기다가 x에다가 d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cd 빼기 2d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cd죠. 얘는 마이너스 cd, 얘는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안으로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어, 향하게 하고 감싸지는 방향인 시계 방향으로 얘는 이렇게 돈다. 그리고 이거를 함수로 표현하면은 지금 이 공간상에서 어, 여기가 x축일 때 지금 여기가 y축이라고 이를 y축이라고 할까? 그림이 좀 그리기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지금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일 때 함수가 지금 요렇게 되는 요렇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점점점 감소하다가 언제 얘가 2분의 d일 때 얘가 x가 2분의 d일 때 0이 되고 여기서 0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함수가 점점점 이제 음수에서 감소하는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커지는 이런 분포를 가지죠. 그게 지금 여기 오른쪽에 그린 요 그림 되겠죠. 그래서 제 끝으로 갈수록 이제 만약에 부표를 이렇게 놓고 동그란 부표를 놓게 되면은 얘가 왼쪽에서는 이 강물에 의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맞나요? 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그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걸 이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회전 성분을 가지기 때문에 네,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9.9장까지 컬과 다이버전스를 봤고요. 음,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올린 10장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이제 공학석 10장까지 우리가 커버를 할 건데 10장은 앞에서 우리가 미분을 다뤘다면 여기서는 이제 적분을 어, 다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적분 그다음에 선적분 경로의 독립성 아마 오늘 선적분 정도까지만 할 거고 이제 나머지 경로 독립성과 이중적분 그다음 그림 정리는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할 텐데 이제 그 뒤에 있는 스톡스 정리나 이런 것들은 좀 생략을 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선적분까지만 이중적분까지만 다루도록 할게요. 어, 일단 선적분이 뭔지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음,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그냥 일반적인 정적분의 개념을 리마인드를 해보면요. 원래 그냥 우리가 배웠던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x라는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a부터 b까지 만약에 적분을 한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은 어, 이 부분의 넓이 는 음수의 값으로 이제 합을 하고 여기는 양수의 값으로 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다 더한 게 이제 이게 a부터 b까지 fx에 대한 정적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선적분이라는 거는 공간상에서 x, y, z라는 세 개의 좌표로 주어진 어떤 곡선, 3차원 공간상에 움직이는 곡선 위에서 함수 스칼라 펑션을 이제 적분하는 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스칼라 펑션을 정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벡터 펑션을 적분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로 뒤에서 다룰 거는 사실 벡터 필드의 벡터 필드의 적분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거의 주로 그것만 얘기할 텐데 근데 스칼라 필드에 선적분도 있다. 그냥 그런 개념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인테그랄 스칼라 필드에 선적분이 있고 그다음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벡터 필드에 선적분이 있다. 그러면 어 일단 스칼라 필드의 선적분은 스칼라 함수를 적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스칼라 필드의 선적 부분을 설명을 먼저 오늘 사실 여기 처음에만 하고 뒤에선 거의 안 할 텐데 음, 이 밑에 있는 요런 지금 함수가 2차원 공간상에서 XYZ라고 했지만 여기선 지금 XY라는 2차원 공간상에서 함수가 정의가 됐어요. 함수가 여기 Z라는 이 높이가 함수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XY마다 값이 있어요. 그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뭐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때 이 선을 따라서 XY라는 공간상의 도메인이 여기 이 선인 거예요. 이 선을 따라서 이 함수 이 Z의 높이를 다 더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선을 따라서 적분했을 때 이 함수의 높이인 이 값을 이 밑에 있는 요 면적을 곱해서 다 더하는 게 되거든요. 그때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미소 길이인 이 곡선의 길이를 우리가 ds라고 하고 이 미소 면적 이 밑변과 이 높이를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높이를 값을 함수 값으로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그걸 곱해가지고 쫙 더 더하면 이제 선적분이 돼요. 그러면 이 3차원 또는 2차원 공간상에 있는 이 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요게 어쨌든 곡선이 되지만 아주 자세히 엄청 확대해서 보면은 결국 확대하고 확대하면 그러니까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보일 거잖아요. 요 부분이라고 쳐도 얘를 엄청 확대해서 보면은 결국 이런 식으로 생겼을 이런 식으로 엄청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 확대한 이 부분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좀 그리기 어려운 직선으로 기울어서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게 확대해서 본 거예요. 그러면 이 확대해서 본 모습이 이 확대하면 어쨌든 이게 길이니까 이 길이를 ds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다음에 높이 해가지고 면적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간상에 지금 x랑 y라는 공간상에서 적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변수는 x, y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은 어, 요 길이 dx, 그다음에 요 길이 dy로 나눠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ds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이 미소 길이 ds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분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 이제 여기 시작과 끝점이 있어야 돼. 여기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을 때 t라는 매개 변수로 표현된 이 곡선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요. t가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고요. 그다음 이거를 함수 fx에 대해서 fx, y 지금 2차원으로 그냥 생각해 볼게요. 그다음에 미소길이 이거 두 개를 곱해가지고 다 더한 게 적분이고 어, 이때 이 곡선 S를 T라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 파라메트릭 레프렌테이션 했기 때문에 T라는 변수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 T가 A일 때 T가 B일 때가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X도 사실 T의 함수고 Y T 함수는 선 라인이니까 선이니까 X, Y가 T의 함수고 그래서 이거를 T로 미분을 해서 요거를 이제 T로 미분해서 여기에 T분의 1을 하고 여기에 T를 해서 바꾸면 루트 dx dt 이거 t가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이 되니까 이거의 제곱 플러스 dy dt의 제곱 하고 이게 원래 밖으로 뺐던 이 d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은 a부터 t가 b까지 움직일 때 함수 fx, y에 대해서 루트
이거 그냥 이거 프라임이라고 쓰면 x를 t로 미분하는 거 x 프라임이라고 쓰면 이렇게 y를 t로 미분하는 거 y 프라임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하는 거를 스칼라 필드의 선적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t라는 매개변수로 x 표현하고 x를 아니까 fx, y를 다 알 수 있고 그걸 t로 다 만들어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적분을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다르게 이제 벡터 필드의 선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어 조금 낯선 개념일 수 있는데 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공간상에 정의하기 때문에 시작점과 끝점인 A부터 B까지가 있고요. 그때 이제 대상이 되는 함수가 그냥 스칼라 펑션인 x, y, z에서 정해진 값이 아니고 x 성분, y 성분, z 성분이 있는 함수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v라는 함수가 v1 이것도 x, y, z 함수고 v2 이것도 x, y, z 얘가 세 번째까지 해서 이런 성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 벡터 필드의 선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음, 이거를 이 곡선을 우리가 C라고 보통 부르는데 C라는 곡선 위에서 이 V와 dx, dy, dg를 내적해서 이제 적분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게 벡터 필드의 선적분인데 음, 글씨가 혹시 적나요? 그러니까 V1 dx, V2 dy, V3 dg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내적한다는 걸 이거 세 개를 곱해가지고 다 더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요걸 보면 얘가 일단 얘는 스칼라 필드의 선적분이고 벡터 필드의 선적분은 음, 지금 이 x 방향으로 움직일 때 x 방향의 성분인 v1이 얼만큼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밑변이 dx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높이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높이가 결국 여기서는 스칼라 펑션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f1이라고 하는 또는 여기서는 v1이라고 불렀네요. v1이라고 하는 이 그 위치에 해당하는 함수의 높이인 거죠. 그래서 이 v1과 dx를 곱해서 이 면적을 구하고 이걸 이제 이 범위 a부터 b까지 쭉 해서 다 더하면 된다. 근데 그게 뭐다? x 방향 성분에 대한 적분이고요. 네, y 방향도 y 방향의 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 y 방향의 함수가 y 방향으로 변했을 때 얼만큼 변하는지에 대한 그 값을 적분해가 쭉 더하는. z 방향도 똑같이 z 방향 성분에 대한 함수를 z 방향에 대한 미소 변화량과 곱해서 이제 쭉 다 더하는. 그런 걸 이제 세 개를 다 쭉 다 미분 텀에 대해서 다 적분해서 다 더하는 게 이제 벡터 필드의 선적분이. 결국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식은 x 방향에 있는 선적분, x 방향 성분만 본 거고 얘가 결국 지금 얘가 v1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세 개를 다 더해야 이제 최종 벡터 필드의 선적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어, 예제를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음, 이거는 사실 예제보다 일단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소 변이에 대한 한 일의 개념으로 이 벡터 필드의 선적분을 이해하면 더 좋다라는 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어, 이게 얘는 그냥 함수에 대해서 그냥 이 선을 따라서 적분한 거고 사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개념인데 음, 왜 첫 번째 그러니까 x에 대한 함수를 x의 변화량만큼만 생각해서 적분을 하고 y는 y 방향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만 y 방향으로 이동해서 함수를 적분하고 이렇게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가 f라고 하는 게 이 false로 주어졌을 때 이 false와 그 변이 델타 r이라고 여기서 지금 표현했는데
이 변이를 곱해서 다 더한 게 이 함수 힘 F가 한 일이죠. 예전에 힘이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그게 결국 함수 F와 R에 대한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조금 그리면 음, 여기는 위치 A로부터 요렇게 만약에 B점까지 이동했다고 해보죠. 근데 이제 뭔가 이게 공이 이렇게 굴러가지고 A에서 B까지 이동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바람이 어떤 일정한 뭐 이런 느낌의 바람이 불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각각 위치마다 바람이 부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벡터 필드인 거고 이 벡터 필드가 여기서 힘을 줘가지고 이 바람이 가해지면은 어떤 공에다가 힘을 줄 거잖아요. 그 궤적에서 움직이는 과정 동안에 이 바람이 이 공에다가 준 일은 얼마인가? 라고 할 때 결국 이 벡터 필드 즉 함수에 대한 그 힘에 대한 벡터 필드와 그 공이 이동한 궤적에 대해서 곱해가지고 내적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요. 이 부분을 만약에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은 음, 확대하면 좀 펴지겠죠. 아무래도 더 곡선의 곡률이 줄어들 테니까. 그럼 이 위치에서 음, 여기에 힘이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했다고 해볼게요. 얘가 F. 그러면은 이 위치를 나타내는 요 벡터는 얘가 R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F도 사실 XY 함수고 R도 XY 함수인데 얘는 지금 선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동한 궤적이라는 선 또는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R은 사실 매개 변수 T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변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R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T로 미분하면요. T로 미분하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거에 접선이 나오겠죠. 탄젠트가 나오겠죠. 탄젠트를 우리가 보통 이제 R 프라임 뭐 T, D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 이제 여기서는 DR 이렇게 표현해요. DR을 먼저 쓰면 더 직관적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탄젠트 라인을 T로 미분한 이 벡터가 나올 거고 이 벡터가 이 탄젠셜한 방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한 일에 대해서 한 일 W에 대해서 F와 이 DR과의 내적을 이 커브 위에서 한다는 거는 이 커브는 지금 A부터 B까지의 커브를 얘기하고요. 이 커브 위에서 한다는 거는 이 탄젠셜한 방향에서 그 F의 성분과 일치하는 거를 구해서 곱한 다음에 커브에 대해서 다 적분해 준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앞에서는 그냥 이런 궤적이 있고 뭔가 복잡한 이동이 아니고 그냥 딱 하나의 이 위치가 그냥 직선을 따서 이렇게 이동했다고 치고 그 F랑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내적해가지고 앞에서는 한 일을 뭐 F 내적 엄청 간단하게 이렇게 했다면 이게 아니고 지금은 움직이는 그 동안에 모두 미소한 그 힘들을 다 어떤 에너지만큼 우리가 이 물체에 줬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미소한 변이와 거기에 준 힘을 곱해서 하되 이 힘 F가 이 힘 F가 사실 이동한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이쪽으로 이동하는 건데 힘은 사실 좀 다른 방향이니까 그 이동한 방향만큼의 성분만큼의 힘만 뽑아가지고 그 이동한 방향에 대해서 곱하고 이제 더해준다라는 거죠. 힘은 이쪽 방향이고 이동은 일로 했으니까. 네, 그래서 어,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보면요. 이제 W는 커브 C에 대해서 F랑 이 미소변이 DR을 내적하고 적분한 건데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라인은 하나의 변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T라고 부르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걸 R을
t로 미분한 다음에 d2로 이렇게 빼면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커브의 이제 시작이 t1이고 끝을 t2라고 했을 때 t1부터 t2까지의 이 커브를 적분하는데 어떻게 한다? 이 함수 f가 f1 성분과 f2 성분이 있는 어떤 벡터 함수고 이 벡터 함수의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요? 그냥 하자. 네. 벡터 함수의 내적 곱하기 x라는 위치가 t에 대한 매개 변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t로 미분할 수 있고 y도 마찬가지로 t로 미분할 수 있어서 요거 곱하기 dt 요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서의 위치 r은 이제 x와 y의 좌표인데 그게 x가 t의 함수고 x가 t의 함수고 y도 t의 함수 나타나는 어떤 곡선이고요. 그래서 dr은 마찬가지로 미소변이고 그 미소변에는 x가 변화하는 양, 그다음에 y가 변화하는 양이 같이 합쳐져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리킬 텐데 그 방향이 x에 대한 매개변수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x도 t로 미분하고 y도 t로 미분해서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겠죠. 얘가 다시 말하면 얘가 r 프라임 t의 벡터고 r에 미분한 거에 t의 벡터고 dt를 한 거고 이제 또는 뭐 다르게 표현해서 지금 뭐 확장한다기보다는 같은 개념을 다시 쓰는 건데 이렇게 계속 이제 썼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진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 사실 문제를 막상 풀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금 벡터 필드가 마이너스 y, x로 주어졌고요. 마이너스 y, x라는 벡터 필드가 있고 이 벡터 필드가 지금 아래에 있는 이 그림처럼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실제로 화살표를 그려보면 이제 xy가 커지면서 화살표가 커질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을 때는 y 마이너스 y 방향 네, 플러스 y 방향 얘가 만약에 여기가 어, 뭐 1,0이면 이 위치에 대해서 벡터 필드가 f가 어떻게 되냐면 0,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다 넣으면 잘못했죠. 네, 0, 마이너스 0,1이죠. 벡터 필드 0,1이라서 이 0,1의 벡터를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벡터 필드가 나타나고 이 벡터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RT가 주어졌을 때 RT가 어, 지금 T, T 제곱이라는 T라는 하나의 변수를 표현한 XY 좌표계는 곡선 또는 직선이죠. T, T 제곱이라는 곡선 그리고 T가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그럼 T가 0,0부터 1,1까지겠네요. 그래서 0,0부터 1,1까지 여기로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T, T 제곱은 사실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죠. 그래서 0,0부터 t 다시 말하면 t가 0부터 1,1까지 다시 말하면 t가 1까지 이 위치가 이렇게 이동했을 때 이 화살표에서 받는 총 그 선적분값 벡터 필드의 선적분값을 구해보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방금 얘기했던 t가 0부터 t가 1까지 적분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f랑 어, r을 미분한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랑 dt를 하면 된다 했죠.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해보면요. 일단 r을 t로 미분한 걸 계산해야 되는데 일단 어, r을 t로 미분하면 얘를 t로 미분하면 뭐가 되죠? 쉽게 1,2t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곡선 위에 있는 이 점들은 f 어, x, y가 지금 xy가 어떻게 정해졌냐면 t, t 제곱으로 주어졌고 그러니까 원래 x, y가 마이너스 y, x인데 결국 얘가 뭐다? 마이너스 t 제곱, t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f에 대해서 마이너스 덕분은 그대로 쓰고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t 제곱 콤마 t 내적 요 r을 t로 미분한 거 1, 2t에 대해서 dt로 적분하면 되는 거고 이걸 적분하면 0부터 1까지 요 내적하는 거 어렵지 않죠?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제곱 dt고 결국 얘는 0부터 1까지 t 제곱의 dt고 얘는 3분의 1 t 세제곱 0부터 1까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어떤 표현식을 한번 보면 같은 예제인데 우리가 f라는 요 함수를 f1, f2라고 놨을 때 그 f1, f2에 대해서 dx, dy를 내적해서 적분한다라고 했으면 음, 여기에 있는 지금 성분이 m이 f의 첫 번째 성분, n이 f의 두 번째 성분일 때 이제 요거 두 개를 내적하면 자연스럽게 이 m과 dx 곱하고 더하기 n과 dy 곱해서 더하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따로 나눠서 해도 결국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된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방금 푼 걸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커브 C에 대해서 F를 DR로 이제 내적해서 미분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F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Y, X죠. 마이너스 Y, X 내적 DX, DY. 그러면 얘는 커브에서 마이너스 Y, DX 그다음에 플러스 X, DY 하면 되고요. 글씨가 자신감이 없는지 크게 안 써지네요. 음, 두껍게 할까요? y dx 플러스 x dy. 이제 이걸 나눠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x가 여기 보면은 x가 t고 y가 t 제곱이에요. 이걸로부터 우리가 dx는 dt고 이제 dy는 2t dt라는 걸 알고 있고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어, 이걸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죠? 커브 C에 대해서 t를 바로 넣죠. t를 0부터 1까지 원한다고 했으니까 0부터 1까지 이제 마이너스 y에다 t제곱 넣고 x인 dt 플러스 x에다가 t 넣고 x에다가 x에 t 넣고 나중에 x에 t 넣고 y는 2t dt 2t dt 이렇게 적으면 2t dt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게 결국은 어떻게 돼?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이 얘가 2t의 제곱이니까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제곱에서 t제곱 dt 하면 얘가 앞에 했던 것처럼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 책에 있는 예제 1번을 같이 풀어볼 건데 마찬가지로 경로가 주어졌고요. 경로가 이제 여기서부터 A부터 B까지 이렇게 방향도 사실 중요해요. 함수가 이쪽 방향으로 접근하냐 이쪽 방향으로 접근하냐에 따라 사실 값이 다르게 나오겠죠. 시작과 끝도 중요하고 일단 R을 이렇게 놨는데 얘가 원이니까 이 원호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접근할 때 이 F를 선적분해 보자라는 거예요. 벡터 필드의 선적분이고 이게 경로가 x, y인데 xy가 이제 어,
우리가 파라메트릭 레프레젠테이션을 표현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한 점일 때 이 원호에 대해서 각도가 t라고 하면은 이 점의 위치는 코사인 t, 사인 t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코사인 t가 이제 t가 0일 때 1,0부터 이제 사인 t가 90도일 때 2분의 파일 때 0,1까지 가는 그런 이제 파라메트릭 레프레젠테이션을 해준 거죠. 매개 변수로 우리가 이 선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쓰면은 위치가 코사인 t, 사인 t가 되고요. 그때 이제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t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설명을 해주면 t는 0부터 2파이까지 또는 90도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럼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 일단 미리 좀 구해놓을게요. drdt 또는 r 프라임 t는 t로 미분하면 코사인 t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사인 t죠. 콤마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t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f도 앞에서 주어진 걸 좀 써보면 마이너스 y 콤마 마이너스 xy 이걸 이 사실 이 필드는 xy 모든 위치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선 위에 있는 어떤 점들은 t로 외계변수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걸 t로 치환하면 마이너스 사인 t 콤마 마이너스 코사인 t 더하기 사인 t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선적분 해보면 이 커브 C에 대해서 F를 DR과 내적하고 적분한다 하는 거고 이제 T가 어디서부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데 일단 F 써보면 마이너스 사인 T 콤마 마이너스 코사인 T 사인 T 그 다음에 내적 요거 D 이제 R을 T로 미분한 거 마이너스 사인 T 콤마 코사인 T 그다음에 dt 이렇게 접근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펴보면은 전개를 해보면 2분의 파이까지 접근하는데 이거 앞에 값이 먼저 곱하면 사인 제곱 t 빼기 네, 코사인 제곱 t 사인 t d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나눠서 어려워서 이거 1번, 2번을 나눠서 적분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 덧셈 공식 했던 거 기억나세요?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 그것 중에 하나에 뭐가 있었냐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는 게 있었거든요. 요거로부터 코사인 t 플러스 t는 코사인 t의 제곱 빼기 사인 제곱 t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코사인 t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t니까 이거를 전개하면 얘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t죠. 그래서 사인 제곱 t가 사인 제곱 t가 요거 1 마이너스 이거 왼쪽으로 넘긴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t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요거는 기본적으로 사실 제가 문제에서 주어질 텐데 만약에 뭐 여차하면 뭐 아래에 있는 공식을 많이 보다 보면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첫 번째 1번에 대해서 풀려고 지금 한 거예요. 이게 제곱이 들어있는 걸 적분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1번을 일단 먼저 조금 이렇게 바꿔가지고 풀면은
조금 더 쉽게 풀린다. 그래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t를 먼저 적분해보자. 라고 하는데, 우리가 코사인을 그려보면은 이게 t라고 하면 t가 0부터 2파이까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생긴 함수죠. 이렇게 생긴 함수잖아요. 그럼 지금 0을 넣을 때는 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2t를 적분한다는 거는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2t를 적분하는 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이거 면적이랑 이거 면적이랑 같으니까 0이 되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보면은 얘는 어차피 적분해봐야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2분의 1을 t로 적분해서 2파이가 되면은 이거는 2분의 1을 그냥 적분하면 2분의 t고, 2분의 t를 0하고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니까 얘는 4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분의 1 적분하면은 그냥 그 상수 곱하기 그 범위니까 1번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도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2번은 또 다른 테크닉인 뭐 치환을 해서 사용하는 적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코사인 t의 제곱에다 사인 t까지 곱해져 있으니까 이제 코사인 t를 우리가 u라고 정의를 하고, 그러면은 u를 t로 미분하면요. u가 코사인 t니까 코사인 t 미분하면 사인 t죠. 마이너스 사인 t죠. 이렇게 되죠. 우리가 du를 다시 말하면 du는 마이너스 사인 t dt 이렇게 되고, 그 대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필요한 게,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t가 0부터 90도까지 가게 되면은 u는 0부터 t에다 0 넣고 t에다 2분의 파이 되면은 2분의 1까지. 죄송해요. 1에서 0까지네. 코사인 0이 1이니까. 그다음에 코사인 90도가 0이니까 1에서 0으로 가는 그 범위가 시작과 끝으로 되겠다. 하고 이제 정보를 이제 미리 이용해서 적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적분하면은 이 2번 파트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코사인 t가 u니까 얘가 u 제곱이거든요. 얘가 u 제곱이고, 그다음에 얘가 du죠. 여기 지금 사인 dt, 사실 마이너스 du인데 여기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얘가 du고 얘가 얘가 u 제곱. 여기 마이너스 du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분하면 다시 한번 쓰면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t 사인 t dt는 1부터 0까지 범위에 대해서 같이 적어주고요. u 제곱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붙이고 얘는 du가 됩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반복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du고 얘가 u 제곱이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제 u 제곱을 적분하면은 3분의 1 u 세제곱이잖아요. 그리고 적분하면은 1부터 0까지 3분의 1 u 세제곱 du 하면은 죄송해요. 그게 아니고 적분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3분의 1 u 세제곱 1부터 0까지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0 빼기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
4분의 파이 4분, 4분의 파이 그다음에 2번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더해서 최종 적분은 1 더하기 3, 1 더하기 2 해서 4분의 파이 빼기 3분의 1이 답이다. 이렇게 선적분하시면 됩니다. 1번은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을 이용한 사인 제곱을 좀 간단하게 만드는 제곱텀을 없애는 부분이 있었고요. 2번은 치환을 통해서 적분을 좀 간단하게 만드는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적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제 1번을 풀어봤고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 사실 요 예제 하나 더 남았는데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0.2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